자,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기술 전쟁 중이죠. 이런 시대에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과연 어떤 거대한 산업 변화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바로 2025년을 겨냥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술 전략, 그 핵심을 지금부터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네, 정말 강렬한 말이죠. 이 한 문장이 지금 한국 산업이 처한 현실을 가장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겁주는 경고가 아니고요. 정말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외침인 겁니다. 예전에 잘 나가던 방식, 이제 더는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먼저 한국 산업이 지금 어떤 기로에 서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성장을 막는 문제점들, 그리고 이걸 해결할 미래 정책과 그 중심에 있는 인재 이야기까지 이렇게 5단계로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한국 산업이 왜 이런 기로에 서게 된 걸까요? 한때는 세계 시장을 주도하던 리더였는데 이제는 방어하기에 급급한 상황이 됐거든요. 예전에 쓰던 성공 공식이 돈은 먹히질 않는 거죠. 전 세계가 보호 무역이다, 기술 패권이다 하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데 우리도 이제 수비만 할 게 아니라 새로운 공격 루트를 찾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산업정책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고들 하거든요. 보세요. 미국은 반도체법, 과학법 만들고 유럽연합도 핵심 원자재법 같은 걸로 자기 나라 산업부터 챙기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전 세계가 기술이랑 산업을 무기 삼아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게임의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2.3%. 이게 뭐냐면요.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솔직히 좀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한때 우리 경제를 막 끌고 가던 그 강력한 성장 엔진에 빨간불이 깜빡깜빡 들어온 아주 명백한 경고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성장이 꽉 막혀버린 걸까요? 그 병목 현상의 원인이 뭘까요? 지금부터는 산업 현장에서 직접 듣고 진단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 5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 과제는 바로 R&D, 연구개발 투자 문제입니다. 우리가 R&D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복잡한 서류 작업에 당장 성과 내라는 압박에 시달리다 보니까 정작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도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는 사라져버렸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돈은 쓰는데 방향을 잃은 거죠. 두 번째는 AI, 즉 인공지능으로의 전환. 이걸 AIX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전환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돈도 없고 사람도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AI를 도입해야 할 이 골든타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어요. 이건 결국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산업 생태계 전체가 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우리의 주력 산업이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 살렸던 자동차, 조선 같은 전통의 강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디지털 전환,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방향을 못 잡고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어쩌면 이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사람이 없다는 것, 인재 고갈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또 어렵게 키워놓은 핵심 인재들은 해외로 다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도 심각하죠. 사람이 없는데 혁신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정말 시급한 과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혁신의 싹을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낡은 규제들입니다. 우리나라는 흔히 일단 안 된다고 막아놓고 나중에 괜찮으면 풀어주는 시기거든요. 이런 방식이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이 태어나는 걸 아예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시도조차 해볼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환경인 셈이죠. 자, 그럼 이렇게 쌓여있는 5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걸 풀 해법은 과연 뭘까요? 이제부터는 방어 모드에서 공격 모드로 전환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 정책, 그 큰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핵심 전략은 바로 투트랙, 즉 이원적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면 상황에 따라 다른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이미 잘 성숙한 자동차나 조선 같은 산업은 효율을 쫙 끌어올려서 경쟁력을 지키고요.
반면에 바이오나 AI처럼 이제 막 클를 신산업은 규제는 확 풀어주고 투자는 과감하게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자는 거죠. R&D 시스템도 거의 대수술 수준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계획인데요. 가장 큰 핵심은 정부가 이것저것 간섭하는 걸 줄이고 민간이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여주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R&D 정책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요. 또 정부도는 민간이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실패를 좀 눈감아주는 보완적인 역할만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필요한 행정은 싹 걷어내고 진짜 혁신이 나올 수 있는 판을 깔아주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전략을 짜도 결국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걸 실행할 사람이 없으면 말이죠. 맞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핵심은 기술 인재입니다. 전 세계가 인재를 뺏고 뺏기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미래의 기술 인재,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정말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다행히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이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제시한 인재 확보 4단계 선순환 구조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사람을 뽑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필요할지 미리 예측하고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회사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게 개발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를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하도록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죠. 이 네 가지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측, 유치, 개발, 참여 이 네 단계의 핵심은요. 인재를 더 이상 쓰고 버리는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는 이 관점의 전환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똑똑한 인재들이 알아서 찾아오고 여기서 머물면서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기술 주권의 시대에 혁신은 이제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죽는 것, 즉 생존 그 자체가 됐습니다. 우리 손에 기술이 없으면 경제도 안보도 다 남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의 냉혹한 현실이니까요. 사실 지금 한국이 겪는 이 도전은요, 21세기 기술 경쟁에 뛰어든 세상 모든 나라가 풀어야 할 공통의 숙제와도 같아요. 결국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인재를 중심에 놓고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성공에 취해서 그대로 뒤처질 것인가. 우리는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이 거대한 도전을 이겨내고 다가올 기술 주권 시대의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미래는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